오늘은 저체온 증후군이에요. 전자파 증후군 때문에 어싱은 항상 필요한 제품이 됐고, 이 저체온 증후군 때문에 우리가 온열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됐죠.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이 저체온은 물론 피부 밖의 체온도 중요하지만 오장육부 안에 신부의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 저체온증이라는 건 결국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는 곳의 체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체온이 피부 바깥에서 돼도 35.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저체온증이라고 기준을 삼았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온도의 정상적인 체온의 온도는 36.5도에서 37도 사이가 가장 면역력이 좋을 때입니다. 이게 0.1도, 0.5도, 1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분이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치료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의 기준을 매일매일 간호사들이 바이탈 사인이라 그래서 체온, 맥박, 혈압, 몸이 나타내는 사인을 첫 번째가 체온으로 보는데요. 이 체온에 36도만 되면 우리 몸의 향상성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몸의 기본적인 작용, 그거를 위해서 몸을 떨어요. 움직여야지 열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오한이 납니다. 내 체온에 35.5도가 되면 배출에서 떨어지는 장애가 일어나는 모든 질환성이 일어납니다. 변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땀의 분비가 좀 잘 안 된다든가, 노폐물 배출이 좀 잘 안 된다든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뱉는 거가 잘 안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알러지가 생기는 거죠. 햇볕 알러지, 어디 알러지에 있는 거는 몸의 신부의 온도가 벌써 35.5도 정도는 됐다는 소리예요. 증상으로 질환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의사가 진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도가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미 암세포가 발생해서 내 몸은 암으로부터 점령당해버리죠. 내가 무슨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분의 온도는 실제로 35도 아래인 거죠. 30도가 되면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고 27도가 사체의 온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열이 올라가는 것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체온이 떨어지는 거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질병을 앓지 않으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덕목이 돼버린 거죠. 자, 일단 체온이 낮아지면요,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심장, 뇌, 폐 아주 중요한 데죠. 심장은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고, 폐는 어때요? 호흡기관을 담당하고,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죠. 이런 데가 중요한 그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무슨 질환이 안 생기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만큼 체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저체온을 일으키는 원인은 그야말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것들이 내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첫 번째가 운동 부족. 집에 가면 쉬기 바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운동 부족에 다 시달리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열 발생이 안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운동 부족, 미리미리 운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현대인들이 저체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인 거죠. 두 번째가 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팬데믹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스트레스인 거죠. 세 번째가 차가운 음식은 치명적이다 그랬는데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식탁에 차리시지 마시고요. 30분 전에는 미리 꺼내 놓으셔갖고 음식을 차려보세요. 우리 집에 다 냉장고, 냉동고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체온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과식.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은 이 혈액이 갑자기 음식이 들어왔다고 막 혈액이 풍성하게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음식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한 30%는 어디로 다 몰리냐? 위로 다 몰리죠. 그러면 딴 부위는 어떻게 해요? 혈액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온기가 사라지죠. 과식은 내 몸에 전체적으로 저체온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량 혈류의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이 수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문제를 일으켜요.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약간 열감이 느껴지는 거가 있어요. 우리 몸은 향상성이 있어서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겉에서 체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바깥에서 막 열감을 올려서 속 안을 데피려고 하는 작용이에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움직임이 둔화되면은 그것도 운동 부족 상태죠. 적당한 수면 외에는 다 저체온을 불러일으켜요. 그 다음에 비만 요법을 하는데, 다이어트 요법을 하는데 온열을 설명을 안 한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 요법이 아닌 거예요. 온열 요법이 가미되지 않은 다이어트 요법은요, 요요가 오기 굉장히 쉬워요. 비만은 열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저체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7번째는 의약품의 과잉 섭취, 그 다음에 지금 화학치료, 수술요법, 현대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의 모든 원인들이 나한테 저체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지나친 전자파의 노출도 몸을 차갑게 한다. 지금 현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잃은 거가 24시간 365일 노출돼 있는 거죠. 체온이 떨어지면 아주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돼야지 산소와 수분과 영양분을 갖다 주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을 실어와야 되죠. 그리고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죠. 자,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 어디에도 질병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자, 이 저체온이 오면은 자, 적혈구가 굳어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당연히 첫 번째로 일어나요.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저체온이 원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적혈구가 굳어지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혈액 속에 있는 우리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의 림프구가 활동력이 뚝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체온이 낮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커멸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힘이 체온이 낮다는 건 그냥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곰팡이, 기생충 여러분들 몸 안에서 활개를 치는 거죠.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체온이 오면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열체질과 냉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적인 열체질, 냉체질은 두 가지 다 벌써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36.5도를 잘 유지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시는 분들은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그 계절을 잘 못 느끼면서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워. 이 정도. 그러고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건강하신 분이고 난 열이 많이 나서 그런 거 못 사용해. 이런 분은 정말 사용해야 되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열체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신체 바깥 부분만 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신체 바깥에서 열이 날까요? 안액을 냉해져서 데피려고 하다 보니까 보완이 난다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체질이 됐다는 거는 내가 신부의 온도가 낮아져서 바깥에를 어쨌든 열이 나게 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데에 돌입했다는 거죠. 이분은 벌써 심장과 폐 기능이 약화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활발하지 못하고 아까 그 배설 기능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거에 굉장히 노출되기가 쉬워요.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벌써 이런 질병에 걸렸으면 정상적인 체질에서 열체질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내가 바깥에서 막 열이 나고 있으니까 주로 행동이 무슨 행동이 나타났냐면 차가운 물, 차가운 커피, 차가운 음식을 좋아해요. 이분은 벌써 말은 열체질인데 속이 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정상 체중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 질환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냉체질에 벌써 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대인들은 냉체질로 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피부 질환하니까 아토피 아이들 요즘 피부성 질환 굉장히 많죠. 그러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벌써 열체질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냉체질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전자파들 1세에서 9세의 사망 원인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차가운 환경에 나를 노출하고 차가운 음식을 드시면 나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따뜻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나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되고요. 차가운 음식과 차가운 환경에 놓이면 나는 열체질을 넘어서 냉체질로 갈 수밖에 없고 냉체질로 가면은 당연히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양을 봐도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배꼽 밑에서부터 허리부터 순환이 안 돼요. 이 열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다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위로. 그래서 심장, 폐, 머리를 다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하죠. 얼굴도 막 달아오르게 하죠. 자, 여러분들 갱년기 증상이랑 비슷하시죠? 체온으로 따지면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막혀갖고 열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뻗치고 있다는 거죠. 누구는 똑같은 연령대가 됐는데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 증상이 열체질 때 40대부터 막 열 오르고 막 얼굴이 뭐 그런 분 배꼽 밑에 만져보세요. 다 차가워요. 그분은 이미 더 넘어서 냉체질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여름에도 추위가 타고 기본적으로 겉내뿐만 아니고 속내까지 차가운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냉체질은 실제로는 머리도 정신이 이미 맑지 못하고요. 피부가 차가워지고 탄력과 윤기가 줄어들어서 건조하게 변해버려요. 저체온으로 생기는 질병 첫 번째가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만성 소화불량, 위12지장계약,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효소나 소화액을 분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두 번째는 원래 위에는 강한 산성이 나와서 아무리 딱딱한 단백질이라도 녹여버릴 정도의 강한 산성이 나와요. 자, 그런데 위는 소화액도 분비해야 되지만 위벽도 보호하는 보호막도 같이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소화도 덜 시키게 하면서 그 위벽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도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올 때 나오게 하고 가루맑은 거 가루막게 해서 잘 작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저체온에 빠지면 일단 그 작동이 오작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성소화불량, 위12지장계양, 위염, 변비설사, 치질, 또 궤양성 대장염, 개실염, 위하수증, 크론시병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체온이 다 저체온에 빠져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갑상선 질환 너무 많이 알죠. 갑상선 질환에는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호르몬을 분비를 잘하게 하는 거는 뇌에서 뇌하수체라는 데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갑상선한테. 그런데 이미 뇌하수체 부위의 온도가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갑상선 호르몬이 적당한 때만 딱딱 분비를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오작동이 일어나니까 아무 때나 명령을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잉으로 분비를 하니까 체중은 감소하고 눈은 튀어나오고 이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뭐예요? 그 갑상선 부위에 체온이 저하돼서 기능을 충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력이 감퇴되고 성욕도 감퇴되고 월경불순도 오고 부종도 오고 탈모도 오고 피로허약감도 오고 권태감도 와서 늘어지게 되죠.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원인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그 갑상선 호르몬의 오작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결국은 그거를 작동시키게 하는 그 주위의 온도가 저체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질환. 정말 간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요. 우리가 먹으면은 위에서 분쇄를 해서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찌꺼기는 대장으로 가고 그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 성분은 소장하고 간 사이에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에 갖다가 줘요. 그러면 간에서 저장하고 합성하고 분해하고 또 필요한 걸로 하고 해독도 적당한 쓰임새로 맞춰서 다 하는 거가 간이에요. 간질환의 대표적인 거가 B형 간염 있죠. C형 간염 있죠. 요즘에 A형 간염도 있죠. 자, 이 간염은 이미 간이 저체온에 안 빠져서 잘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B형 간염에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와줘. 간이 그 바이러스를 못 이겨내면 내가 홀려버리죠.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간이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한 15년 이내에 36% 정도가 간염해서 간경화로 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간경화에서 15년 이내에 42%가 간암으로 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혈관 질환. 협심증, 부정맥, 저혈압, 그 다음에 뇌에 관련되는 혈관성 질환. 협심증은 실제로는 심장의 저체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혈관 수축이나 이 관상동맥, 특히 심장에도 혈액이 필요하죠. 심장이 모든 기관에 혈액을 공급하긴 하지만 심장도 그 역할을 하자면 혈액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심장 자체가 저체온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저체온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게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이 일어나면 그 심장이 아프죠. 혈액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맥이라는 게 있어요. 또 부정맥은 저체온으로 인해서 원래 심장은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걸 읽어내는 기계가 심전도 기계예요. 심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그 그래프를 보면 규칙적으로 계속 일정하게 박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박자가 오박자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부정맥이에요. 그것도 저체온으로 전기가의 자극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은 뇌혈관이 저체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뇌졸중의 종류 중에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고 뭐 이런 거를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저체온이 돼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서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왜 오느냐? 물론 연세가 드셔서 오래 많이 사용하셔서도 그렇지만 그분이 저체온에 빠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간에서 막 필요한 윤활유를 잘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윤활유 없이 돌리다니까 마모가 되겠죠.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 물렁뼈가 너무 마모가 되니까 뼈와 뼈끼리 부딪히니까 통증이 일어나죠.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루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성 질환이니까 면역체계가 이미 파괴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퇴행성 관절염은 혈액순환 저해로 일어나는 거고 루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체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 발생. 암은 종류가 270여 가지래요. 유일하게 우리 몸 중에서 암이 안 일어나는 데는 심장 하나 남았어요. 이미 소장도 암이 침범했어요. 그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암세포를 컨트롤을 못해서 암한테 내가 점령당해버린 거죠. 내가 체온을 잘 유지를 하면 매일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없앨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부질환. 몸의 모든 장기는 반드시 피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에 있는 구멍으로도 나타나요. 특히나 간이나 위에 저체온에 빠지면은 뾰루지나 여드름 같은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비만. 몸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걸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는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영양 섭취, 그 다음에 운동 부족도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체온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체온이 오면 우리 몸은 지방을 자꾸 축적하려고 그래요. 추우니까. 근데 그 지방에는 혈관이 없어요. 지방이 저장이 되면 이게 부담이 돼서 심장 기능이 저하가 돼요. 자,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돼요. 다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또 저체온에 빠졌으니까 또 다시 우리 몸은 지방을 들어오는 족족 보관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시발점이 저체온이에요. 저체온. 그래서 이게 비만을 발생시킵니다. 여성질환과 남성질환. 배꼽 밑에서 소장의 밑에 부분에 위치하는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는 거기가 냉해지지 않으면 절대 질병이 생기지 않는 부위이기도 해요. 특히 여성성 질환은 정말 몸이 따뜻하고 대사작용이 원활해지면요, 여성 질환은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 자궁 부위 쪽에 난소나팔관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생리통이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자궁내막증이나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허리 아래쪽의 체온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배꼽 아래에서부터 하체의 기운이 거기는 양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음이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 정력감퇴, 발기부전 뭐 이런 것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당뇨나 신장질환, 호흡기질환, 신경쇠약. 자, 이런 분들이
자, 이런 질병에 걸리고 싶지 않고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려면 온열요법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런 저체온에 안 빠지려면 정말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체온을 유지하고 올려주는 거.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반신욕도 있을 수 있고, 반신욕에 해당되는 게 우리 수카마 3종 세트에 허리하고 조격기 하는 거가 실제로는 반신욕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격은 우리가 발 부분만 하는 거, 그리고 옷 선택, 바른 자세, 하체 근육,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항상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열 기구 중에 특히 원적외선 기구를 활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가 기본은 뭔 거예요? 실제로는 온열요법이에요. 체온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열하고 근데 원적외선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원적외선을 얘기할 때 태양의 광선 중에 적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적외선인데 그 적외선 중에서도 더 가시광선 쪽에 붙어 있는 거가 근적외선, 중간적외선, 원적외선이라 그러죠. 원적외선은 병원에서도 많이 의료에서도 쓰이잖아요. 이 원적외선을 정말 잘 활용하면 특히 3cm에서 5cm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 그 사이에는 근육도 있어요. 혈관도 있어요. 신경도 다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원적외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적외선 6가지의 요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숙성작용에서는요, 모든 생물체의 신체를 균일한 발달과 빠른 성장을 해줘요. 온열, 숙성, 이원, 건습, 중화, 공명작용에서 정말 원적외선은 환자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온열 치료보다 더 좋은 치료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 영남대학교의 방사순 종양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의 흉부외과 선생님은 암세포는 38.5도에서 32도 사이에서 암세포가 벌써 파괴가 되고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극대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환자분들은 어신과 온열을 안 하고 있다? 큰 걸 하나 놓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의 이런 얘기도 올렸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거가 그 온열요법을 했을 때 아까 저체온으로 일어나는 모든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냐면요. 심포 온도가 38도 딱 지날 때 열활성 단백질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손상된 세포도 건강한 세포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가 열활성 단백질이에요. 그게 심포 온도가 38도로 지나갈 때 아주 생겨서 우리 몸에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한답니다.